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코드의 윤입니다. 안녕. 오늘은 보시다시피 딱 차림새가 집콕 차림새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다 방콕을 하고 계실 텐데 저 역시 오늘 본가에 내려와서 방콕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강아지랑 잠깐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또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갑자기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오늘의 햇빛에 남겨야겠어 이러다가 너무 이 햇빛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물어봐 주셨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좀 풀어볼까 하고요. 어떻게 포문을 열면 좋을까 하다가 ENFP들이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많은 건 잘 모르겠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꼈던 그 ENFP들의 특징은 일 욕심이 많고요. 친구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욕심이 많고요. 외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많고 물욕도 많고 그리고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기개발이나 성취욕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제가 지금 이 2번째로 얘기했던 오늘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욕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욕심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은 친구들에게 좀 사랑받고 싶어 했고 관심 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10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 최소 8명에서 9명은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꼽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1, 2 때는 아프기도 했고요. 고3 때는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고1, 2 때는 이제 아프기도 했고 또 뭐 진로에 관한 생각들이 좀 많아가지고 친구 관계에 대한 욕심이 좀 없어졌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성취욕 그러니까 그게 공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진로에 대한 걸로 많이 빠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큰 욕심 없이. 그리고 워낙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친구들이랑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막 이 내면에 이게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들이.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한 2학년 후반까지는 그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인맥도 많이 쌓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소위 말하는 인싸인 친구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학과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나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게 좀 강했어요.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은 친했던 친구들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 친해진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계속해서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자발적인 데서 그냥 제가 노력하지 않고 나오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과제처럼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막 약속을 3탕씩 끼고 그랬어요. 이게 ENFP들이 집순이의 기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날은 정말 집에만 있었는데 나가는 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막 3탕을 뛰고 아침부터 막 밤까지 그렇게 약속을 3탕 뛰면서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나를
진짜 소중한 친구로 생각해 줄 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찾을 거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나를 찾을 거고, 내가 그들한테 또 고민 상담자가 돼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그렇게 뭐 하루에 2개, 3개 약속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자기 개발이나 성취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일 욕심도 많고. 근데 그게 밸런스를 못 맞추게 되다 보니까 현타를 맞게 되는 거죠, 소위.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대학교에 와서 엄청 심해지다가 대학교 2, 3학년 이제 2학년 후반에서 3학년 후반쯤 되면서 현타가 딱 오고,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접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순이의 기질이 ENFP들에게 있다고 해도 인기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약간 뿌띠 관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완전히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찬찬히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인맥을 넓고 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소수한테 잘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김영하 작가의 책을 읽다가 그런 문장을 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 조금 더 일찍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깨우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30대 때, 20대 때 알았더라면 나는 사람들에게 쏟았던 그런 노력들을 안 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가끔 제 내면에 잠재된 그런 것들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좀 불안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막 나랑 진짜 친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랑 맨날 만나고 좋은데 놀러 가고 이런 걸 막 SNS에 올려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친구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다시 노력을 해볼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막상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이 친구가 나한테 털어놓는 말들이 예전이랑 똑같구나. 우리가 만나는 빈도가 줄고 내가 그녀 또는 그에게 쏟는 그 시간과 노력이 예전보단 줄었지만 그래도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친구가 좋은 친구로, 만나면 편한 친구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그 욕심이 가라앉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NFP들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좀 욕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친구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욕심이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집순이 경향이 있다고 해도 핵 아싸면서 또 핵 인싸잖아요. 그런 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분명 있으실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인간관계나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거나 아니면 저처럼 대학교에 가서 다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모든 친구들을 다 새로 사귀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내가 이걸 조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없지만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허무맹랑한 노력은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목표가 너무 말도 안 됐던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최고의 친구로 생각을 해줘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ENFP 분들의 경우 욕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좀 관심 많이 받고 싶고 사랑 많이 받고 싶고
좀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또 많고 생각이 많은 유형이다 보니까 이 미친 듯이 막 약속을 막 세 탕, 네 탕 뛰다 보면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타가 다시 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많이 후지려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는 굉장히 많이 후회도 했고요. 그치만 그때 노력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걸 깨닫고 지금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웃긴 게 ENFP들이 많은 친구들이 사귀고 또 그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 진짜 깊어질 수 있는 친구들은 엄청 소수더라고요. 어떤 그 MBTI 전문가분이 이 각 16가지의 각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까지는 초청을 해요. 그 정원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막상 그 정원에 넘어서 집 안까지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ENFP들이.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원을 넘어서 집 문을 열고 이 ENFP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 라고 묘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고 나만의 특성이 아닐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정작 깊은 얘기를 잘 못했어요. 남들한테 제 감정의 어떤 쓰레기를 주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약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그 전문가분이 딱 묘사한 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냥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두루두루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지만 근데 정말 내 집 안에 내 마음의 집 안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고 그 소수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제 감정이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 특징이기도 하고 ENFP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ENFP 분들이라면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대로 결국 정작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정원까지밖에 안 들이거든요. 내 집 안으로 들여 보내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로 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보다 그냥 내 자신한테 투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적당한 게 좋다고. 그쵸?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이 사람한테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도 아깝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그러려고 노력을 과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ENFP로서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도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계실 텐데요. 근데 이 27살의 ENFP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최근에도 그렇고 그때 이제 깨우쳤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되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친구들이 두루두루 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게 없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인간관계를 가진 ENFP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많다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삶도 좀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나일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케이스 안에서 어떤 지금 상황 안에 놓여 있는 분들,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수 있는 대로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제 구독자 증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영상을 열심히 올려서 구독자 1000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시간으로. ENFP 분들과 또 MBTI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조만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예요. 옛날 같았으면이 아니라 옛날에는 공개였는데요. 인간관계 현타 맞고 저는 비공개로 돌린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비공개 상태지만 팔로우를 걸어주신다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또 제 일상을 구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스타도 SNS의 현타를 맞은 후로 잘 안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의 팔로우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ENFP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로나로 많이 우울하신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날씨가 좋을 땐 마스크를 쓰고 햇빛을 받으면서 잠깐 이 봄이 오는 완연한 이때를 누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나갔다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